네, 2003년식 BMW E39 M5를 시승했는데요. 사실 이 차는 제가 99년식서부터 해서 2000년식, 2001, 2002, 2003년 거의 25번 이상 제가 M5를 시승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주 접했던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시승차는 2003년식 북미형으로 이제 E39 M5의 거의 최종 버전이고요. 이 차가 사실 그 당시에 수동 변속기를 달고 5.0 V8 엔진에 400마력을 달고 나온 그런 조합을 생각했을 때 사실 당시에 이제 236M3에 이제 SMG를 투입시켜서 이제 세미 오토매틱 어떤 개념을 이미 시험을 한 상태인데도 그 이후에 이 차가 자동 변속기 대신에 수동 변속기를 선택했다는 거는
물론 그 당시 SMG1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내구성, 뭐 여러 가지 그런 주행성 등이 이 차의 성격이랑 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수동을 고집한, 그러면서 이 차가 수동 변속기만을 가진 M 시리즈로는 마지막 차종이 됐다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존에 M 하면은 이제 실키 6, 그러니까 좀 직렬 6기통에 의존한 그런 좀 되게 스파르탄한 그런 약간 레이싱 엔진의 어떤 그런 개념이 M을 대변하는 그런 가장 큰 색깔이었는데, 이제 이게 V8의 약간 머슬의 개념으로 이제 탄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기존의 M에 미쳐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조합이었었어요. 게다가 더블 바노스라든지 뭐 그다음부터 엔진에 들어가는 센서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엔진의 어떤 좀 뭐랄까요 좀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굉장히 레이시한 그런 6기통 엔진의 느낌과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이 차를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들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뭐 머슬이냐, 왜 독일 특히 BMW가 왜 이런 머슬식으로 변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BMW가 갖고 있던 어떤 하드웨어의 조합을 봤을 때 6기통을 가지고 400마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시 터보 같은 그런 거를 적용시키지 않고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수동을 집어넣었어야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가장 좋은 조합으로 만들었던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0 M5가 이제 SMG3를 달고 나왔고, 뭐 이제 새로 나올 M5는 트윈 터보를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차들의 어떤 모습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이 차가 훨씬 더 M스러운 면이 더 강하지 않나, 시간이 지나고 나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차는 이제 LSD를 순정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만 봐도 이 차가 스포츠 세단으로서는 뭐랄까 좀 하드코어한 그런 모든 최상의 그 장비들을 다 갖추고 나온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동 변속기의 어떤 손맛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하지만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서킷에서 타보면은 숏턴이나 100km에서 130km 정도의 턴에서는 사실 이 차가 1800km 가까운 무게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버겁고, 3단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토크가 세고, 그게 한 3000rpm 부근서부터 플랫으로 최대 토크를 이미 찍는 상황이어가지고 DSC를 끄고 타면 악셀링에 그냥 뒤를 130에서 막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힘을 갖고 있는 게 매력이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140, 50km대까지에는 이 차가 빠른 차, 뭐 혹은 아주 재밌게 코너를 클리어할 수 있는 차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속으로 갔을 때의 그 좀 차가 점점 더 만만해지고 점점 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좀 그런 느낌을 주는 차이기 때문에 200km 넘어갔을 때 어떤 터닝 능력이라든지 이 차가 줄 수 있는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저는 M5가 이제 234 때 이제 직렬 6기통의 그 레이시한 느낌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은 M5는 이제 그런 쪽, 그러니까 M3하고 좀 약간 경계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M3는 246까지도 그런 초대 어떤 M3의 어떤 그런 스파르탄한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M5는 239 때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조금 더 GT에 가까운 성격으로 조금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차가 수동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전부 자동이고, 그리고 뭐 차들이 너무 하이테크하다 되다 보니까 차가 가진 어떤 순수한 그런 스포티한 면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점인데, 이 차가 지금 다시 이제 수동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차가 좋은 이유는 일단 RS6나 그 당시에 이 AMG 55 AMG랑 이렇게 3강 구도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각 브랜드가 너무 극렬한 성격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변속기 다 듀얼 클러치나 뭐 아니면 듀얼 클러치에 버금가는 굉장히 빠른 자동 변속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엔진도 다 터보 엔진으로 거의 통일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조합으로 봤을 때 브랜드 간의 색깔을 차이를 낼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차는 수동 변속기 LSD를 가진 그런 약간 스포티한 그런 정통 후륜구동 세단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RS6는 트윈 터보의 4륜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AMG는 약간 고속 크루징의 그런 GT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었고, 그래서 당시에 브랜드 간의 어떤 차별성이 확실하게 대변됐을 때에 이 차가 강자였다 하는 면에서 저는 이 차가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엔진이 좀 복잡해져서 더블 바너스가 이제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캠 포지션 센서가 4개가 붙고 산소 센서가 4개가 있고, 이 차 엔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용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센서들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차가 400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점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전자 스로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요즘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이게 리니어한 느낌이 떨어져서 악셀을 밟았을 때 그거에 밟는 양만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나오듯, 혹은 한 중간에 한 30%까지는 너무 허당인 느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 약간 더 악셀 반응을 예민하게 하고 타야지 조금 이 차가 그 악셀 반응에 있어서 불만이 확 줄어드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 당시 기술로는 사실 전자 스로틀과 그 다음에 더블 바너스의 작동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출력이 매끈한 어떤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힘이 나오고 빠지고 하는 그런 데서 약간의 미숙함이 좀 느껴집니다. 요즘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에는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이질감 같은 거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차가 가진 장점을 이제 크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좀 마이너한 문제들은 크게 이 차를 안 좋게 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 차가 8기통인데 7000rpm을 돌리는 5000cc 엔진, 굉장히 큰 엔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토크를 빨리 뽑아 쓰는 엔진인 거에 비해서 토크를 빨리 뽑아 쓰는 거 대신에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서 이 차가 그래도 되게 레이시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그런 거. 그러니까 BMW가 M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당대에 이 차가 스포티한 어떤 운전 감각으로서는 다른 경쟁차들, 아까 언급한 차들에 비해서는 이 차가 분명히 우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M이 만든 수동 변속기만을 가진 그런 마지막 모델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저는 가치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뭐 쉽게 이렇게 의외로 쉽게 접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고비용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의 매력도가 얼마큼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239나 246, 236 같은 그런 BMW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BMW를 얘기하는 건 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BMW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239에 특히 M5 혹은 246 M3 같은 차를 잘 이해한다면 저는 BMW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차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수도 없이 많이 시승한 M5지만 항상 탈 때마다 굉장히 설레이고, 그리고 탈 때마다 굉장히 그런 좋은 차라는 걸 많이 느끼는 그런 차입니다. 아무튼 부족한 시승기였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